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첫 번째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 말고 뜨거운 화두가 된 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 분명 지금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도 한미 팩트시트가 놓여 있을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뭐냐, 이재명 정부의 빈손 외교 아니냐, 법사위에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언제 도대체 팩트시트가 나오는 겁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조만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 한미 동맹이 저는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뢰가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이번에 존슨 왕이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은 저는 민간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왜 사과를 합니까? 조용하세요. 핵잠수함 문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이게 국내에서 제조하느냐, 미국에서 제조하느냐, 또는 핵물질을 우리가 공여받을 때 그 미국 의회에서 과연 이걸 승인할 것이냐, 이번 협상에 대단한 우리가 성과처럼 이렇게 잘못 포장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 중에는 대단한 성과처럼 얘기하지만 한미 신뢰가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존슨 왕은 민간의 성과다. 정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팩트시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보도자료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한미 간에 과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인가? 합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핵심은 관세하고 투자 규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500억 달러가 맞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이 맞는지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핵잠수함인데 핵잠수함은 우리 그 국방에 있어서 우리나라 방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수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승인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야기가 어디서 그렇다라고 하면 핵잠수함을 만들 것인가 그것부터가 지금 뭐 조금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지. 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요, 그 필리 조선소를 미국 법에 따라 가지고 방산 업체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있는데 그 원자력 협정도 개정돼야 된단 말이죠. 절차들이 만만치가 않죠. 절차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사전에 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다 다 이야기가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러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핵잠수함 우리나라한테 승인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시건했던 경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전철을 밟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시각은요,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이제 핵잠수함 이견 때문일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이라는 표현에는 다른 부처, 각각의 부처들이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잠수함 건조 시설 자체도 없고요. 또 거기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이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해결류가. 그러니까 차폐 시설 필요하고 또 우리처럼 환경영향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쪽이 그렇게 안전구역을 넓게 만들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문제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상대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하기를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너지부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건조 승인 이렇게 글을 썼지만 그 말만 갖고는 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진봉 교수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문제가 약간 지금 미국 내에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제 글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위까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핵잠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수위의 표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관련된 부처가 많잖아요. 뭐 전쟁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함께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팩트시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이 실무진에 있는 쪽 간에 조율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연료 공급의 문제에 대한 표현 방식,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기다려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연료 문제에 대해 자유를 달라고 얘기하고 원자력 협정을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겠다고 승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 우리하고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내에서 어떤 방식까지 수위가 결정되면 그 문안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고 우리는 다시 그걸 검토해서 그러면 예.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같은 언론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이거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원했던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핵연료 공급만 미국에 받겠다라는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와 반대로 그냥 미국에서 만드는 걸로 못 박아지면 과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승인, 건조 승인으로 얻은 게 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팩트시트의 지연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미 관세 협상 경제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했고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대미 투자금 매년 200억 달러의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예 정부 당국에 이걸 따져 묻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뺏쓰지는 않겠죠.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 그다음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로 이제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그 외환 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저희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김영범 실장 얘기는 이거 다 분석했고 뭐 기본의 국민연금 이제 뭐 이 안에 이 항아리에 있는 돈은 끄집어낼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결국은 이 200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 지금 한국은행 우리가 전체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매평채에서 투자공사 뭐 수익률 등등해서 이제 150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우리가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200억 달러가 안 되면 결국 이제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들, 외환시장이 일단 이렇게 흔들리면 사실 일본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 보유가 훨씬 많고 또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런 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이런 200억 달러를 매년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아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환율 문제가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 결국 여기에 어떤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물론 뭐 미국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또 다시 이게 뭐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200억 달러를 어디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중에 그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관세 협상을 만약에 이제 팩트시트 나오고 예. 양해각서 MOU까지 다 절차대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로 공이 넘어올 텐데 이걸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고 여권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던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나요? 일단 여권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이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비준보다는 좀 특별법 형태로 국회에 이제 시간이 됐다라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OU라는 양해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에 있다기보다는 또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의 성격이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준안과 관련해서 한미 FTA 이 협상의 결과물이 비준안 처리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정쟁의 수단이 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소용돌이 속에 매몰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이런 여야의 협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58조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MOU 체결하면 미국에 돈 안 줘도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10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를 미국한테 줘야 되는데 왜 국회 의결을 받아도 되지 않는지 이건 위헌적 발상 아니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국회는 의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팩트시트가 나오는 의견이 다 조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우리 정부 당국의 얘기. 뭐 늦을 땐 늦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정확히 잘 나와야 되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